네, 안녕하세요.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어떤 유형들, 그리고 주로 어떤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이 진행이 되고, 또 가스라이팅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행동들을 보고 좀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어떤 유형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대놓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을 해요.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타인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조작을 하면서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구속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타인을 스스로의 테두리 안에 갇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위 종속 관계를 만들어버리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어떤 직장 내의 유형들은 여러 가지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와 직원 간에, 아니면 팀장과 팀원 간에, 아니면 실제로 같은 동료들끼리도 가스라이팅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공동창업자 간에,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에도 가스라이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어떤 좀 특징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도 이제 소수주주인데 대주주이자 대표에게 가스라이팅을 거의 3년 넘게 당해온 분을 좀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보니까 이 가스라이팅의 어떤 특징적인 구조가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 당근과 채찍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채찍을 하쉬하게 이렇게 때리면 이게 가스라이팅이 성립되기 전에, 정신적으로 지위 종속되기 전에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보통은 당근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식의 당근이 직장 내에서 주어질 수 있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식을 준다든지, 다른 직원들에게는 주식을 일반적으로 다 주진 않겠죠? 근데 주식을 그 A라는 사람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스톡 옵션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당근이 이제 처음에 먼저 부여가 되는 건 거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이 좀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포지션적으로 좀 독보적인 포지션을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당근을 먼저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코멘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는 너를 각별하게 생각한다, 다른 애들하고는 너는 다르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입을 시켜주는 건 거예요. 너 하나 믿고 내가 사업하고 있다, 너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각별한 사람이구나, 우리 조직에서 내가 가장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대표가 가장 믿는 사람이 나구나, 나는 저 대표를 뒤통수 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건 거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아주 긴밀한 유착관계가 형성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그 무렵 본격적으로 이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부분들도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채찍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채찍의 심리적인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공포심입니다. 내가 각별하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이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게 만드는 건 거예요. 이 무서워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의 행태적인 어떤 유형들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열폭해요. 막 사람들 다 들리게 막 소리를 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게 자주는 아니지만 트라우마가 남게 만들고, 저 사람 잘못 건들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런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자기 눈 밖에 난 사람들에게 고소를 하거나 소송전을 펼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눈에 잘못 찍히면 진짜 형사적으로도 큰일 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1대1로 카톡으로 집요하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디테일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위험하죠. 네 번째는 타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을 약간 왕따를 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어떤 선입견을 만들게 하면서 행복의 폭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도 때도 없이 어떤 각서나 아니면 이메일 요청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약속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경업 금지와 관련돼서 사인을 해라. 아니면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을 해라. 아니면 요 이메일과 관련돼서 회신을 해라. 라는 식으로 계속 심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압박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활용되고요. 여섯 번째는 개인적인 돈 거래가 시작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회사의 자금난이 좀 안 좋아서 돈이 안 도는데 지난번에 돈 좀 모아놓은 거 있다 그랬잖아. 이번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급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만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내가 3개월 안에 이자 5% 쳐가지고 갚겠다. 이런 방식의 돈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러면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건 거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 중에 상대방이 성이 다른 이성이라면 이 성적인 부분이 개입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카톡으로 해서 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들도 방법이고요.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그걸 증거자료로 딱 쥐고 있으면서 내 눈 밖에 나가면 이게 공개적으로 퍼질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혹시 나 또는 제3자가 이런 케이스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구도는 뭐다? 당근과 채찍 구조다. 그래서 당근을 초반에는 듬뿍 주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킨 다음에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 커뮤니케이션들, 증거 자료들, 카톡들, 관계들, 이메일들, 서류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짜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늪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대 그냥 때리고 말면은 아이씨 더럽다 하고 나올 텐데 가스라이팅은 그냥 공기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움직일 때마다 더 들어가요. 나중에는 이제 숨을 못 쉬는 건 거죠.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특징 중에 한 개가 안타깝게도 본인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요. 쟤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근데 본인은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좀 지금 점점 관계적으로 늪에 빠져 있고 지휘종속 관계가 너무 심해지고 내가 숨을 못 쉴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본인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만드는 첫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드렸던 분도 그래요. 대주주에게 가스라이팅을 수년 동안 당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무조건 가스라이팅이에요. 아주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자금적으로 거래가 깊고. 근데 이게 변호사님 이게 가스라이팅인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모르더라고요. 그게 무섭습니다. 공기처럼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인식을 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가스라이팅은 빈도나 아니면 정도, 강도를 줄인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이 가스라이팅 관계는 관계가 끝나야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대주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요것만 좀 요런 부분만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늪으로 조금 더 고개를 들어 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늪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의 단절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짜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거 자료들을 수집을 하십시오.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면 증거 자료 수집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계신지에 대해서 인식해 보시고 그리고 관계를 매듭 짓고 그리고 나서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증거 자료들을 좀 수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